내 이름은 이케다 아키라. 나이 35. 얼마 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주식회사 이케다 건설의 대표직을 맡게 되었다. 그동안 동종업계 다른 회사에서 수련을 해왔기 때문에 나름 이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경영 악화로 도산 직전에 놓여 있었다. 아버지도 참, 사원들 월급 더 주려고 이렇게 무리를 하셨다니. 생전에 아버지는 사람이 너무 좋은 게 탈이라 거래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 거래 금액을 사기당하는 바람에 본래 받아야 할 대금의 반밖에 받아내지 못했다. 그 일 이후 거래처와 맺어왔던 계약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하나둘씩 해약이 되기 시작했다. 이 상태라면 부채를 짊어지고 회사가 도산될지도 모른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에휴,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전 사장님이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요? 네, 왜 이렇게 꽁꽁 숨기고 있었는지 최소한 돌아가시기 직전에라도 가르쳐줬으면 좋았을걸. 네, 그러게요. 어찌됐든 지금 사장은 저니까 제가 해결해봐야죠. 사장님, 너무 혼자서 떠안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사장님마저 쓰러지시면 회사는 어떡해요. 미키씨. 사무일이라면 저한테 다 맡기세요. 전화 대응도 자신 있어요. 고마워요. 든든하네요. 사장으로 취임한 지 아직 몇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버지 덕분인지 사원들이 나를 믿고 따라주고 있었다. 절대 약해지면 안 돼. 이 회사는 아버지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중한 일터야.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힘든 상황에서도 사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지만 하지만 업체들로부터 우리는 대기업과 계약했다. 작은 회사는 신용할 수 없다. 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 새로운 계약을 한 건도 따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 정도에서 포기하고 무너질 수는 없어. 그렇게 매일 다짐을 하면서도 피로와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갔다. 이케다 씨, 안녕하세요. 도쿠나가 너 왜 이래? 사람을 보고 인사도 없이 인상부터 찡그리면 무안하잖아. 그쪽하고 할 얘기 없으니까 그냥 가. 너무하네 정말.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는데. 뭐야? 이제 와서 무슨 얘기해? 아직도 옛날 일 때문에 화가 안 풀리셨나? 그게 풀릴 일이야? 나는 입금을 제대로 한 걸로 기억하는데 아버지는 일에 있어서 빈틈이 없는 분이었어. 올라오는 서류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확인하셨을 거야. 그러세요? 아버지가 몇 번씩 전액 입금해달라고 연락을 하셨는데 무시한 게 누구였더라? 본인이 잘 알 텐데. 아 진짜 같은 말을 몇 번을 반복하게 하는 겁니까? 뭐가 어째? 그렇게 계속 핏대 세우다가는 골로 가는 수가 있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자 지난 일은 지나간 거고 계속 그렇게 붙잡고 있다고 득될 게 뭐가 있어요? 새로운 사업 얘기를 해보는 게 훨씬 건설적이지 않겠어요? 이자는 도쿠나가 아버지를 속인 장본인이다. 이 남자 때문에 업체들로부터 거래가 뚝 끊겼다고 해도 과장된 해석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계약 만료 후 이케다 건설에 대한 가짜 정보가 떠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확실한 물증은 없지만 분명 그것도 도쿠나가가 꾸민 짓일 거라고 믿고 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분양 맨션을 세울 예정인데. 맨션? 얼마 전에 상정갑 쪽 일부 지역 건물을 할 거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긴 한데. 소문 빠르시네. 그 땅을 우리 회사가 매입했거든요. 상정가 회장 협박해서 뺏은 게 아니고? 진짜 말씀이 심하시네. 분명히 말하는데 너하고는 죽어도 거래할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왜 이러시나 섭섭하게? 이케다 건설이 이 분야 하청 전문인데 그럼 우린 어쩌라고. 그건 그쪽 사정이고 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하고만 거래한다는 주의라서. 이런, 내가 싫다는 거네? 그걸 일일이 가르쳐줘야 돼? 사람을 앞에 두고 대놓고 그러면 나도 상처받아요. 그러지 마. 나 마음 아파. 나 너하고 농담 따먹을 사이 아니야. 선 넘어오지 마. 전 원래 말투가 이래요. 무슨 꿍꿍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대답은 바뀌지 않아. 진짜 나 그냥 가도 돼요? 지금 회사 도산 직전이라고 들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사기꾼하고 손잡을 생각은 없어. 더 할 말 없으니까 가라고 좀. 채! 그리고 현장 일을 하청이라고 얕보는 습관도 뜯어 고치는 게 좋을 거야. 계속 그러다 큰 코 다칠 날이 올 거야.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거부하면 뭐 할 수 없지. 근데 앞으로 또 무슨 이상한 소문이 돌지 걱정이 되네 이거. 도쿠나가는 야비한 웃음을 지으며 돌아갔다. 마음 같아서는 더 큰 소리 호통도 치고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똑같은 수준이 될까봐 꾹 참았다.
전에 대금 문제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한 적이 있었다. 처음엔 성실하게 대응을 해주다가 도쿠나가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소송을 거는 것만큼은 피하는 게 좋다라며 변호를 거절당했다. 법률 전문가가 그렇게 나올 정도면 대체 얼마나 나쁜 놈이라는 건지 도쿠나가를 생각하니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그날도 마지막 퇴근자인 내가 열쇠를 잠그고 집으로 갔다. 안녕하세요, 이케다 씨. 실례지만 누구신지? 저는 야마남이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사장님께 신세를 많이 지었던 사람입니다. 네. 표정을 보니 내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가 보네. 네, 죄송합니다. 그렇군. 누구지? 전혀 감이 안 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당황스러울 거란 건 알겠는데 나를 좀 고용해 줄 수 없겠나? 네? 월급은 신경 쓸 거 없네. 잠시만요. 내가 늙은이라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가? 그보다는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채용을 한다는 게 좀... 아직 젊은 친구가 아주 야무지군. 이 할아버지는 대체 누군데 이래? 그럼 잠깐 내가 누군지 좀 들어볼 텐가? 이날은 토요일이었고 쉬는 날이라 사무실엔 나 혼자였다. 집에서 쉴 시간이 있으면 회사에 나가서 회사를 살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혼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때 아버지와 잘 아는 사이였다며 아버지 뻘로 보이는 남자가 찾아왔다. 야마나미 씨는 언뜻 보기에 60대에서 70대 사이로 보였다. 웬만하면 일하는 중이다 라고 하고 적당히 돌려보내겠지만 야마나미 씨한테는 쉽게 그러지 못하고 그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그러니까 홈리스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한테 도움을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살 곳을 잃게 됐거든. 강가에 다 낡은 텐트를 치고 유통기간 지난 통조림으로 연명하고 있을 때였어. 그럼 아버지랑은 어떻게? 아마 사장님은 일하다가 잠시 쉬고 계셨던 것 같아. 자네 아버지 말이야. 내 텐트에서 가까운 곳에서 도시락을 드시고 계셨어. 우연히. 네. 나한테 먼저 말을 걸어오셨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금세 친구처럼 가까웠지 뭐야. 아버지한테 홈리스 친구가 있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돈도 한 푼도 없고 살 길이 막막할 때라 나도 모르게 자네 아버지한테 그런 내 사정 얘기를 했더니 저기 아버지가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자기 지갑에 있던 돈을 전부 꺼내서 나한테 주더라고. 네? 저게 금액은 얼마나... 사업이 잘 돼서 그랬는지 지갑이 두툼하더라고. 아마 40~50만엔은 됐을 거야.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런 큰 돈을 꺼내다니 아버지도 인심이 너무 후한 거 아니야? 그 덕분에 내가 목숨을 연명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지 뭔가. 그럭저럭 10년도 더 지난 얘기일세.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통해서 자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무너졌네. 그렇게 좋은 사람이 왜 그리 빨리...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기뻐하실 겁니다. 내 얘기는 여기까지네. 소두가 길어졌는데 은혜도 갚고 싶고 이케다 건설을 위해 나도 뭔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온 거라네. 야마나미 씨,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나한테 한번 맡겨봐 줄 수 있겠나? 망설이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고 고민 끝에 야마나미 씨를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본인 말로는 홈리스가 되기 전에는 건설업에서 일을 했었다고 한다. 아버지와 친분이 있었다는 증거로 둘이서 다정하게 같이 찍은 사진도 보여준 이상 거짓말은 아니라는 판단하에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한 사람 월급을 더 줄 형편이 아니었다. 매달 적자를 보고 있어서 도산 위기가 점점 확실시되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이 상황에서 이 할아버지를 믿고 일을 맡긴다는 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 야마나미 씨와 악수를 하면서도 마음은 불안하기 그지없었다. 사장님, 모니로보 레스토랑에서 점포 개축에 관한 문의가 들어왔어요. 네? 거기 전국 체인점인 곳 아니에요? 어제 사장님이 사무실 잠시 비우셨을 때 이케다 건설에 의뢰하고 싶다는 전화가 걸려왔었어요.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큰 회사에서 의뢰가 들어왔지? 그리고 야마나미 씨가 계약을 따내오셨어요. 그게 진짜요? 제가 듣기로는 자기가 전에 거래를 했던 기업을 찾아가서 담당자하고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긴 나도 여러 번 갔다가 몇 번을 찾아가도 계속 거절만 당하고 나온 곳인데. 잘은 모르겠는데 야마나미 씨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뭔가 흐름이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게.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다른 사원들도 다들 불안해했었거든요. 근데 야마나미 씨 덕분에 아무래도 이번 달은 흑자가 될 것 같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맡겨달라더니 수완이 장난이 아니네. 그럼 계약서하고 견적서 작성 들어가도 될까요?
그렇게 해요. 수고스럽겠지만 잘 좀 부탁해요. 야마나미 씨를 채용한 지 이제 겨우 2주가 지났는데 회사를 잘못 찾아온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사내 분위기가 전에 없이 활기를 띠고 있었다. 본인 입으로 늙은이라고 낮춰 말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여기저기 거래할 만한 기업들을 찾아내 전화를 걸고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내는 탁월한 영업 센스를 갖고 있었다. 솔직히 이렇게 업무 능력이 뛰어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다. 나도 더 분발해야겠어. 혼자 그런 상념에 빠져있는 동안 다시 전화기가 울렸다. 사장이 취임한 후로 처음으로 열일다운 열일을 하는 기분이 들었다. 이대로만 간다면 희망이 있다고 용기를 내기 시작한 타이밍에 다시 그놈이 나타났다. 아이고, 회사 문 닫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상당히 바빠 보이시네요. 도쿤 아가씨, 아까까지 표정이 샤방샤방하던 분이 왜 이러실까? 진짜 그 깐죽거리는 말투. 이케다 씨 말투도 만만치 않아요. 본론 빨리 말해요. 바쁘니까 얼른 말하고 나가요. 요즘 하청건설 회사가 열일하고 있다고 소문이 돌길래 진짠가 싶어서 좀 보러 왔죠. 안 됐지만 당신 마음대로 모든 게 다 되지는 않을 거야. 홈리스였던 사람을 고용했다는데 사실이에요? 그 얘기는 어디서 들었어? 자세히는 말 못하고 우리 직원이 조사한 결과 얻어낸 정보라는 것만 얘기해두죠.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인데? 신분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한테 계속 맡겼다간 뒤통수 칠지도 모르니까 조심하라고요. 어머, 무서워라. 그렇게 도끼 눈을 뜨고 보면 무섭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우리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짓거리고 다니지 말라고. 심기를 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오늘은 부탁할 일이 있어서 온 거예요. 부탁? 지금 이케다 건설이 따낸 계약 우리 회사한테 양보 좀 하시죠. 뭐? 나도 사방팔방으로 영업 뛰었는데 당신네한테 선수를 뺏기니까 어이가 없어서 내가 도저히 밥이 안 넘어가. 그거 참 큰일이네. 서로 큰 소리 낼 거 없이 조용히 물러나주면 다 끝나는 일이에요. 그렇게는 못하겠다면? 그것도 예상 못했던 반응은 아닌데 할 수 없죠. 내 방식대로 좀 터프하게 처리하는 수밖에. 도쿠나가가 탁 하고 손가락으로 소리를 내자 밖에서 보디가드로 보이는 남자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미키 씨는 비명을 지르며 자기 자리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이 사람은 내 부하들인데 함부로 반항하지 않는 게 신상이 좋아요. 하는 짓이 꼭 야쿠자 같네.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하든지. 자기 자유지 뭐. 지금까지 업체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영업했어? 내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변호사가 네 이름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던데 같은 게 아니라 진짠가 보네. 아, 역 앞에 3층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말하는구나. 난 가서 살짝 인사만 했는데 되게 쫄더라고. 생각보다 훨씬 망나니네. 힘들게 변호사 자격증 땄을 텐데 조용히 지내라고 조언해준 게 뭐 잘못인가? 우리 아버지한테도 이렇게 접근했었냐? 다시 한번 묻는데 어떡할 거예요? 계속 거부하면 더 흉한 꼴 볼 텐데 그래도 괜찮겠어요? 나는 회사와 사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이 안에서 어떠한 폭력도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자식은 그러고도 남을 놈이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는다.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 이제 겨우 회사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키라 사장 다녀왔습니다. 야마나미 씨, 오늘 손님이 올 예정이 있었나? 아니요, 이 사람들은 소문으로만 듣던 늙은 신입사원이세요? 딱 보니까 홈리스 태가 나시네. 그러는 넌 누구냐? 도쿠나가 흥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도쿠나가라고 합니다만. 그래, 사장님이 우리 회사에 무슨 볼일로 오셨나? 요 사이에 그쪽이 우리가 맡을 일을 야금야금 가로채가고 있길래 그러면 안 된다. 그건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려고 왔죠. 오, 폭력배 동원해서 겁주겠다 이건가? 말로 해서 들으면 왜 이러겠어요. 말로 안 되니까 매를 드는 수밖에. 진짜 그럴 생각이면 어때? 나하고 한번 해보는 거. 와, 골 때리네. 다 늙은 게 뭐라고 씨부렁. 이쪽 방면으로는 내가 너보다 몇 배나 더 경력자인데 너처럼 물정 모르고 나대는 놈은 보다 처음이다. 작업복을 벗어던지고 우통을 벗어던지는가 싶더니 상반신을 드러낸 야마나시 씨의 몸은 상처투성이었다. 그뿐 아니라 60대 노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단단한 근육질 몸이었다. 도쿠나가는 한 방 맞은 충격이 컸는지 엉덩방아를 찢고 주저앉아 있었다. 아키라 사장, 지금까지 숨겨서 미안하네. 야마나미 씨, 대체 정체가 뭡니까? 실은 내가 야마나미파 보스야.
네? 한마디로 저놈하고 똑같은 야쿠자다 이 말이야. 10년도 훨씬 전에 나는 적대 조직하고 벌인 전쟁에서 죽을 고비를 맞았어. 그때 살고 보자는 생각에 모든 걸 버리고 도망부터 쳤어. 그럼 강가에서 홈리스 생활을 했던 건 적들에게 내 근거지가 알려지는 걸 막으려고 일부러 홈리스가 됐던 거야. 목숨을 부지할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지만 그땐 정말 힘들었어. 그때 저희 아버지를 만나신 거고요? 그렇지. 자네 아버지한테는 고맙다는 말을 아무리 해도 부족해. 내가 내 정체가 뭔지 밝혔는데도 그 사람 얼굴색 하나 안 바꾸고 똑같이 대해줬어. 아버지한테서 돈을 받고 난 후에는 그럼 전쟁은 휴전에 들어갔고 나는 부대표가 와서 구해줬지. 야마나미 씨, 인생이 너무 파란만장하셔서 제가 감당이 안 되네요. 지금의 나는 그저 이케다 건설 신입사원이야. 부업으로 보스도 겸하고 있는 할아버지다. 그렇게 생각해 그냥.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우리 조직도 공식적으로는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어. 지금은 아들한테 사장직을 물려준 상태고. 나도 도쿠나가 못지않게 놀랐다. 설마 야쿠자 보스일 거라고는 머릿속이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았다. 저 몸의 상처들은 숱한 전쟁에서 얻은 걸까? 얼마나 파란만장하게 살아온 인생인 걸까? 도쿠나가라고 했나? 자네 회사는 이제 끝났네. 뭐가 어째? 이 지역은 야마나미파 손바닥 아닌 건 몰랐나? 물정 모르고 설치는 놈한테 함부로 내줄 수는 없지. 당신 정말 야마나미파 두목이 확실해? 내 정보망으로는 어디서 은신 중이라던데. 그건 우리 젊은 보스, 내 둘째 아들이 흘린 거짓 정보야. 보시다시피 난 아직 팔팔한 현역 보스야. 야마나미 씨 캐릭터가 완전 딴 사람이잖아. 도쿠나가 흥업이라면 나도 아들 놈한테서 들은 게 있지.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니면서 지가 혼자 다 차지하고 있다던데. 맞나? 아키라 아버지도 네가 친 사기에 걸려들어서 꽤나 고생했겠지.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후회했을 겁니다. 자기 때문에 사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았다고 자책하면서. 오랫동안 맡아왔던 계약이 전부 취소된 것도 다 저놈 짓이야. 업체들한테 압력을 가하고 되지도 않는 비방을 퍼뜨리고 용서할 수 없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한 번만 더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싹싹 빌 거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안 그래? 야마나미파가 해체된 걸로 제가 잘못 알고 그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네 잘못 중에 제일 큰 잘못은 이 게다 건설을 건드렸단 거야. 왜냐? 여기는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 회사고 지금은 그 아들이 사장으로 있으니까. 저희 조직을 어쩌실 생각이신지. 일단 부대표부터 부르고. 에? 난 다른 일로 바빠서 뒷일은 아들한테 처리하라고 해야지. 이케다 전 사장한테 사기친 죄까지 얹어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게 좋겠지? 잘못했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참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야마나미 씨가 잠시 전화통화를 하는 틈을 타서 도쿠나가 패거리가 도망을 치려고 했지만 밖으로 나가자마자 누군가에게 붙들리고 말았다. 야마나미파 부대표와 조직원들이 이미 우리 회사 주변에 잠복하고 있었는지 도쿠나가 패거리들을 붙잡아서 어디론가 끌고 갔다. 야마나미 씨, 오늘 일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 없어. 나로서는 은혜를 갖게 돼서 좋으니까. 근데 영업은... 내가 회사 대표에 있을 때 거래했던 인맥이 있으니까 잘 얘기했더니 그쪽도 흔쾌히 승낙해서 성사된 거지 뭐. 저 위에서 아버지도 고마워하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는 갑자기 계약이 해지되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건 저한테 맡기세요. 사원들하고 힘 합쳐서 잘 이끌어가겠습니다. 그 대답하면 시원해서 좋네. 그럼 나도 몸이 따라주는 한 여기서 계속 일해도 되겠나?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미키씨, 앞으로는 안심하고 일해도 돼요. 네, 저도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얼른 말해야겠어요. 도쿠나가 흥업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도산을 했다. 상점가를 헐고 세운다던 분양 맨션도 백지화됐다. 그 뒤 주민과 상점가를 배려한 야마나미 씨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상점가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고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야쿠자라고 위협하던 도쿠나가와 그 부하들은 현재 행방불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야마나미 씨가 사실은 개발도상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라고 알려줬다. 야마나미 씨가 지시했다면 상상을 초월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한편 이케다 건설은 야마나미라는 구세주를 만나서 실적이 눈에 띄게 성장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산을 걱정하던 회사인데 이제 제법 숨을 돌리게 되었다.
이 일이 안정을 찾으면 슬슬 인생 중대사인 결혼도 생각을 해야겠지. 내일 모레면 벌써 40이야. 저 사장님, 이번 주 금요일에 저녁 같이 하는 거 어떠세요? 네? 바쁘시면 거절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서 유명한 프렌치 레스토랑을 하나 봤거든요. 시간 되시면. 네, 저는 시간 되죠. 미키 씨가 괜찮다면. 정말요? 그럼 제가 예약해둘게요. 어쩌면 운명의 상대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미키 씨의 제안에 흔쾌히 대답한 나는 식사도 하고 데이트하고 그녀와의 시간을 즐겼다.